김대현 평론가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뺄셈의 정치 같은 거잖아요. 사실 국민의힘 그 지도부가 깜짝 놀랄 일을 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는 그 모습 보면서 아니 이런 두 분들도 이렇게 결국엔 손을 잡을 수 있구나. 이런 플러스의 정치, 덧셈의 정치를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굳이 지금 이 시점에 뺄셈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글쎄요.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치의 유능함을 보이는 것은 어떤 진중함과 덕장으로서 갖출 수 있는 여러 가지 면모가 아니라 용의 주도함과 치밀함, 그리고 그에 따르는 수반되는 여러 가지 저돌적 추진력,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재명 당대표에게 그나마 높이 살 수 있는 부분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때그때 다른 사람이 더 큰 권한을 가지게 되면 그 권한 행사는 잔인하고 무서울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통합을 얘기했다가 응징과 뒤끝을 보이는 저 모습을 보면서 당내에 있는 이 비명계라든가 아니면 친명 중에서도 약간 소외되어 있는 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와, 자칫 잘못하면 나도 나중에 이재명에게 팽당하거나 아니면 제거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재명 당대표가 느낌을 토대로 추측을 가미한 발언을 했듯이 저도 지금 느낌을 토대로 제 추측을 말씀드린다면 이재명은 결국은 항소심 재판에서도 선거법 위반의 중형, 그러니까 징역형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느낌이 강하고, 궁극적으로는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도 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잔인하고 무서운 정치를 할 가능성이 높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과연 뽑을 것인가. 이 지금 검찰과 짜고 나를 정치적으로 마치 제거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당 내의 위협과 당 외의 위협입니다. 그거를 스스로가 공개적으로 발언해냄으로써 지나간 일을 지나간 일이 아닌 것, 나의 감정 속에 사무쳐 있는, 그래서 무언가 응징과 보복을 해야 할 것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시장 권한으로 자신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대표 때는 자신과 결이 다르거나 자신에게 비판적인 세력이었던 비명계를 공천에서 말살시키는 비명 행사를 단행했습니다. 자, 이런 권한이 주어졌을 때 어떤 일을 했는가를 미루어 짐작해 본다면 앞으로 이거보다 더 크고 강력한 권한이 주어졌을 때 그가 이끄는 나라는 과연 어떤 상처와 또 어떤 이 혼란 속으로 빠져들지에 대한 이런 강한 어떤 불길한 느낌을 받습니다. 짧게 듣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자꾸 그 잔인하고 무섭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공천학살을 예를 들면은요, 공천학살을 주기적으로 자행했던 정당은 국민의힘 전신이었어요. 소위 말하면 친이계와 친박계가 주기적으로 서로 집권할 때마다 공천학살한 전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헌법 질서, 헌법 체계, 헌법 기구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뭐 헌법재판소를 박살내자, 뭐 헌법재판관을 갖다가 짓밟아버리자, 뭐 이런 다양한 선전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게 더 무서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라보고 논란 봤으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마치 윤석열과 이재명을 갖다가 다 청산해야 될 대상으로 모는 그런 정치적 캠페인에 대해서 그럼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저는 이재명 대표가 우리가 이제 소위 그 일본의 사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저는 이재명 대표의 캠페인은 지금 그런 캠페인이라고 봐요. 아까 제가 핵심 지지층 결집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지금 당 내 일각에서도 그렇고 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렇고 정치판을 바꾸자. 이거 얘기는 이번 대선이 만약에 소위 말해서 계엄과 내란에 대한 심판론으로 흐른다면 국민의힘은 비례가 비전이 안 보이거든요. 그럼 구도를 바꿔야 돼요. 그 바꾼 구도가 뭐냐? 개헌이요. 소위 말하면 윤석열, 이재명 다 바꿔야 된다. 이런 지금 캠페인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캠페인을 갖다가 부수고 돌파를 해야 돼요. 그럼 이 캠페인을 어떻게 부술 수 있느냐? 당연히 지지층의 결집, 강고한 결집 하에 중도 확장성을 가져야 되는 거죠. 저는 아까 제가 부산의 그 북극 항로를 얘기했을
했을 때 이거는 이제 그 소위 확장성의 측면에서 경제나 민생의 측면에서 접근을 한 거고요. 예. 정치적으로는 지지층의 결집은 필수적입니다. 안 그러면 소위 말해서 윤석열도 싫고 이재명도 싫다라고 하는 그 캠페인에 이재명 대표의 그 정치적인 위상이나 공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지층의 강력한 결집이 필요한 거다. 그런 차원에서 본격적인 중도 확장성을 앞두고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이런 차원에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한번 던진 거고 저는 그것이 지지층들에게 자칫 이제 확장성 이러다 보니까 다 용서하고 잊고 넘어가자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예. 용서는 해야죠 당연히. 안 그러면 어떻게 같이 일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정치적인 일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지지층에게 각인시킴으로써 충격적인 요법을 통해서 각인시킴으로 인해서 앞으로 대선까지 이 대장정을 갖다가 가로 나가야 되는 민주당 입장에서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핵심 지지층 결집을 한번 다지고 갈 필요가 있었다. 그렇게 보는 거죠.